자, 보수 통합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보수 통합의 첫 발을 디뎠는데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 오면 고맙겠다, 미워도 합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공화당도 접촉 중이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외연을 좀 넓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은 새 집을 지으면 주인도 새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뭔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공화당 이거 내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얘기했는데 탄핵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상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공화당과 관련한 부분에서 서로 좀 다른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작 안철수 전 대표는 통합 논의, 그냥 정치공학적인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안철수의 선택은 또 어떤 것이 될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보수통합 내용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들어볼까요? 자유한국당 대표가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까지 통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국민들의 눈에 우리 공화당까지 통합하는 그런 통합이 정말 탄핵의 강을 건너고 탄핵을 극복하는 그런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새 집을 짓자라고 했습니다. 새 집을 지으면 당연히 허물고 새 집 주인도 새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통합을 하고 거기에 우리 숫자를 몇 개 갖다 붙이는 그런 통합이 국민들이 정말 새 집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 그의 결정적인 변수는 저는 유승민 의원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지상 의원 같은 경우엔 우리는 당에 가서 여기서 논의한 거 추임받고 논의하고 새롭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승민 대표가 계속해서 본인의 소신과 가치를 더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다, 그래서 총선 승리하자, 이걸로 뭉치자라고 했는데 유승민 대표는 그럼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거야? 우리 공화당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조건을 내세우게 되면 보수 대통합의 길은 상당히 험해지고 멀어지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좀 넉넉한 마음으로 정치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어제 장상철 소장 발언까지 들어봤는데 최경철 의원, 지금 유승민 의원의 속내는 뭘까요? 복잡하죠. 어제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가 어제 저녁에 사실 저희 회사 행사에 프레스센터에서 하는 저녁 6시 30분 행사에 조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두 분 다 초청을 했고 오케이가 됐는데 유승민 의원이 갑자기 오후 4시쯤 못 온다고 그랬어요. 황 대표는 오셨고. 결국 황 대표를 별로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같이 사진 찍히고 싶지 않은 그렇습니다. 거죠. 어제 뭐 황 대표는 그 조원진 대표하고도 포옹을 하고 했는데 그 현장에서 유승민 대표의 머릿속이 복잡한 것은 유승민 대표가 보수 통합의 주도권을 쥐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끌려가고 싶지 않다. 내가 보수 원조인데 내가 왜 황교안 대표한테 끌려가는 행동을 보이느냐. 그 몸집을 불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존재감 과시, 주도권 쟁탈. 그런데 이걸 자꾸 생각하면 보수 통합이 안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지 않으면 통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지분을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집을 새로 지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유 대표의 머리가 자꾸만 복잡해지고 자꾸만 황교안 대표와의 만남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정치를 좀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 대통합을 하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잘하십니다. 잘하시는데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그냥 혼자는 하면 안 되죠. 그래도 누군가는 옆에서 좀 지적도 좀 해주고 조언도 좀 해주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 세력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수 대통합이 출발하는 것인데 유 대표께서 자꾸만 저렇게 하시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일방통행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유 대표께서 자신의 소화적인 이기주의는 좀 버리셔야 됩니다. 김두수 평론가께서 지금 유승민 의원 속을 들여다본다면 어떤 생각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되고 바로 통합 논의로 갔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보수당이 일종의 보쌈을 당한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대통합이라고는 보수 대통합에서 이제 뛰어내린 놈은 다 죽어 이렇게 되는데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이제 본인이 처음으로 자신의 당을 가진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당은 그래도 선명하게 보수 개혁의 새로운 보수 깃발을 들자마자 보쌈을 당한 행태니 이 보쌈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면 정말 이게 탄핵의 강도 건너는 세 가지 원칙을 그대로 수용 가능하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합 논의도 결국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너무나 강경투쟁을 해서 완패를 한 결과에 보수 쪽의 국민 여론에 몰려가지고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보수당 내 일부 국회의원은 그런데 합류하고 싶은 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이 비로소 자기의 당을 만들어서 보수의 개혁의 깃발을 올렸는데 이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생기니 그대로 빨려갈 수는 없는 거죠. 예, 보쌈당했다고 거기서 살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정태근 의원. 지금 유승민 대표는 보수가 혁신도 해야 되고 새로운 보수로 그리고 이제 혁신의 기조에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혁신도 어렵고 통합은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합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속내는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차기 대권을 보시는 분들이니까.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뭔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진영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간절한 마음은 당신들 속내를 우리가 걱정해 줄 시간이 없다. 후보를 단일화하는데 합의를 봐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혁신도 내용이 굉장히 많고 통합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해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쯤 됐으면 우리 유승민 대표께서 통 크게 어떻든 반문재인 혁신 통합을 못 이뤄도 반문재인 후보 단일화는 이루겠다. 예. 이거는 내가 약속하마. 이 정도는 나와줘야 사실은 얘기가 진전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 평론가가 속을 어떻게 풀어보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 말이. 예. 왜냐하면 헤어졌다가 다시 합치려고 집을 새로 짓고 있잖아요. 예.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주인 바꾸라는 거죠, 뭐. 주인 바꾸면은 본인도 주인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되는 되겠다는 거지?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일단 황교안 대표로 단일화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거기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지금 유승민 대표가 새 집이라고 말하는 게 그냥 새로 지은 정당의 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미 기득권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기득권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기득권을 일단 포기하고 내려놔야 그래야 사람을 바꾸든 뭘 바꾸지 않겠느냐. 그렇게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뒷받침이 돼야 보수가 개혁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유승민 대표의 말이 좀 더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지금 새로운 보수당의 의원이 8명이잖아요. 근데 유승민 전 대표 말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위원 말하고는 비슷한데 결이 예. 지금 하태경 대표 말은 지금 다르잖아요. 하태경 대표는 통합 추진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이걸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만약에 아니라면 유승민 대표의 말이 힘이 실리려면은 8명부터 먼저 의견 통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방안들을 선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보수 대통합도 갈 길이 멀지만 자유한국당 내부도 지금 복잡합니다. 황교안 대표 지난번에 중진들은 좀 험지 출마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홍준표 전 대표 여전히 나는 아니야라고 합니다. 관련된 녹취 좀 들어볼까요? 통합을 위해서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금년 총선에서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험지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우리 당에 많은 중진분들 계시는데 이 중진분들께서도 함께 그 험한 길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의
떠있는 모든 의원들, 모든 동지들이 험지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후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다음 대선에 PK적 정서를 몰아주기 위해서는 고향에 내려와야 되겠다. 밀양 장정 쪽으로 확정적으로 방향을 돌린 거지. 내가 총선에 출마하는 거는 내 정치 인생의 마지막 결정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당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이젠 당도 내가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줘야 될 때가 됐다. 예. 자, 홍준표 전 대표 입장은 강해 보이는데 그 전에 먼저 정태근 의원. 네.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가 이미 집도 거기다 구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소위 이제 대통합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야당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 나 거기서 발을 빼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텐데 예. 지금은 오히려 근데 그게 이제 중심 과제가 아니니까요. 지금 통합 문제에 주력하겠다는 거고 제가 홍준표 전 대표님께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지금 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소위 리더십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도 홍 대표께서 25년 정치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경남지사도 하셨고 또 대선 후보까지 나가셨고 그러면 서로 지금 계속 굳히기를 하기 위해서 경남 밀양 창녕을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지금은 어떻든 어찌됐든 소위 반문재인 야권 진영이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지. 이 와중에 나는 무조건 창녕에서 나가겠다. 예.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조차 왜 우리 리더들은 왜 이것뿐이 안 되냐.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예. 최경철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 생각 바꿀 것 같습니까? 안 바꿀 것 같습니까? 안 바꾸십니다. 저분 생각이 계속 일관됐었고 지난번에 제가 저녁 식사할 때도 예. 저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설명하시던데 그거죠. 결국 홍준표 전 대표는 결국에는 목표 지향점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수도권에 나가면 안 된다. 내가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을 동시에 이번 총선에서 잡아서 결국에 내가 대권으로 직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 그렇죠. 그건 본인 생각이죠. 근데 홍 대표께서 아셔야 될 것은 예. 한국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지면 보수가 괴멸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홍 대표께서는 시대 정신을 읽어야 하는데 시대 정신을 지금 잘 못 읽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 전 대표께서 이렇게 경남 창녕에서 출마를 한다고 해도 공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오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명예로운 정치 생활이 되겠습니까? 시대 정신도 읽지 못하고 본인도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이런 정치적 행보를 왜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김도수 평론가 의견은요? 예, 홍준표 전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황교안 대표가 이끌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그 실정에 비추어서 자기의 이 영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영지를 분명히 확보하고 나가겠다는 거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 자유한국당이 수도권이나 아까 뭐 말씀하신 종로에서 뭐 대결이나 이런 것에 승리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어려움이나 기타 자유한국당의 대권 후보들의 어려움에 관계없이 나는 이 영지를 확보하고 여기에서 이제 진출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경철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권을 목표로 두고 본인은 분명한 자기 기반 하에서 시작하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 지난번에 홍준표 전 대표가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중진들 나부터도 험지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또 다 험지 출마하는데 본인 안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 앞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옆에서 고개 끄덕끄덕 했거든요. 대선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예. 황교안 대표는 꽃가마 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예. 뭘 당에 헌신하고 희생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아마 홍준표 전 대표는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나는 PK,
TK를 근거지 삼아서 다음번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욕을 먹어도 여기를 근거지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천을 줘야죠. 그건 이기면 되죠. 경선에서. 네. 그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홍준표 전 대표 떨어뜨릴 수 있겠죠. 예,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됩니다. 무소속으로 예. 나와도. 근데 본인은 일단 이제 그 당을 또 떠나서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네. 예, 참 복잡합니다. 앞으로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뉴스와이드에 있습니다. 뉴스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오늘 생각해 보시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종합뉴스가 이어집니다. MBN과 함께 해주십시오.